원휘 저와 함께 산책 가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한시산책의 김성곤입니다. 오늘 산책길에는 이태백 선생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100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인생길의 어려움을 토로한 행로난이라는 작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들 참 어렵게 인생길을 가고들지 않습니까? 특히나 젊은이들은 불안정한 미래에 더욱더 힘이 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젊은 시절 큰 꿈을 안고 벼슬길을 찾았지만 오랫동안 성과가 부진해서 방황하고 시리에 빠졌던 태백 선생을 모시고 그분이 그 시절의 울분과 고민을 담아서 쓴 행로난이라는 시 이야기를 들여보려고 합니다. 이 행로난, 인생길 고달파라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이 작품은 총 14구절로 이루어진 긴 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길 고달파라. 금잔의 미주는 한 말에 만금이요, 옥반의 진미는 그 값이 만전인데, 한 모금 한 입도 넘기기 어려워 잔도 젓가락도 다 던져버렸노라. 시퍼런 검을 빼들고 뛰쳐나가 사방을 노려보나니 가슴이 막막하구나. 황하를 건너렸더니 얼음이 강을 막고 태항산 오르렸더니 눈이 산에 가득하네. 한가로이 푸른 시내에 낚시 드리웠던 사람이여, 해 뜨는 곳으로 가는 배를 꿈꾸었던 사람이여, 인생길의 어려움이여 어려움이여, 수많은 갈림길에서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큰 바람이 일어 물결 높은 날이 반드시 오려니 구름 돛을 곧장 펴고 드넓은 창해를 넘어가리라. 금준 청주 두 십천이여, 옥반 진수 치 만전이라. 정배투저 불능식하고 발검 사고 심망연이라. 처음 네 구절입니다. 금술잔에 담겨진 술이 한 말에 만금입니다. 옥쟁반에 담겨진 진미도 값이 만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고급 술과 안주가 마련되었는데도 정배투저라, 잔을 멈추고 젓가락을 던지고는 불능식이라, 마실 수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발검 사고, 검을 빼고 사방을 노려보는 겁니다. 젓가락 대신 허리춤에 칼을 빼들고 사방을 노려봅니다. 심망연이라, 마음은 망연자실 막막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천하의 낭만 시인 이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로 이토록 그 좋아하던 술도 음식도 한 모금 한 숟갈 넘길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이 시를 지은 시점은 이백이 42살 되던 그 시기입니다. 25세에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나온 이백이었습니다. 오직 벼슬길에 나아가서 억조 창생을 이롭게 할 정치를 하겠다는 야무진 꿈 하나로 걸어온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열릴 듯한 벼슬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실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했지만 이백은 인내했습니다. 천생아제 필요용이라, 하늘이 나 같은 재주를 내셨으니 반드시 쓸 때가 있을 것이라고 자부하면서 다독이면서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그렇게 17년의 세월이 흘렀고 40을 훌쩍 넘긴 이백은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백의 처지를 잘 아는 친구가 잔뜩 풀이 죽어있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만금에 해당되는 술이 준비되었고 만전이나 되는 산의 진미가 상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술을 마다할 이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마시면 300잔을 마시는 이백 아닙니까?
자신이 타고 온 준마도, 자신이 입고 온 천금의 가죽옷도 모조리 술로 바꾸어서 한번 깊게 취하여 만고의 근심을 잊자 하던 이백이 아닙니까?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려던 술잔은 그대로 멈춰져 버렸습니다. 술이 당기지 않습니다. 술잔을 내려놓고 대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마르고 모래라도 씹은 듯 까끌합니다. 아무런 입맛도 없지만 나를 위로해주기 위해 잔치를 베푼 친구의 성의를 생각해서 억지로라도 좀 먹어야겠다 싶은데 도저히 음식이 넘어가질 않는 겁니다. 결국 젓가락마저 던져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와 검을 빼들고 격하게 외칩니다. 위도 황허 빙사이추안 짱덩 타양 쉐만산 육도 황하 빙색천이요 장등 태항 설만산이라. 내가 황하를 건너고자 하면 그때마다 얼음이 강을 막고 내가 태항산에 오르려 하면 그때마다 눈이 산에 가득 내리는구나. 강물을 건너 꿈을 이룰 저 피안의 세계로 가는 길을 막는 자들이여, 이제 한 걸음만 올라설 것만 같은 정상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세상이여. 사실 이백은 벼슬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과거 시험 합격을 통해 관리가 될 수도 있었지만 높은 벼슬아치의 추천으로도 벼슬길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추천제에서 필요한 것은 시를 짓는 능력입니다. 이백은 천부적인 시인 아닙니까?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그의 시적 재능에 환호했으니 벼슬길은 머지않아 크게 열릴 것이라 기대할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주가 많으면 시기도 많고 칭찬이 많으면 비방도 함께 따라오는 법입니다. 고관대작들은 이백의 시문에 환호를 보냈지만 그 밑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하급 관리들이 이백의 자유분방하고 거침없는 태도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이들의 질시와 비방으로 이백의 사소한 결점과 하자는 침소봉대되고 결국 추천서는 물거품이 됩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니 이백이 이렇게 칼을 빼들고 소리치는 겁니다. 황하를 건너려고만 하면 얼음이 강을 막는구나. 태양산에 오르려고만 하면 눈이 내리는구나. 악을 쓰면서 자신의 꿈을 막아서는 세상을 향해 시퍼런 칼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이백의 격한 음성이 밤공기를 가르며 사라집니다. 빼어들은 시퍼런 칼 아래 달빛이 흔들립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격렬한 감정이 훑고 지나간 깊은 내면으로부터 고요한 음성이 들립니다. 闲来垂钓碧溪上，忽复乘舟梦日边。 할례수조 벽계상이요 홀부승주 몽일변이라. 한가롭게 푸른 시내에 낚시를 들이고 배를 타고 해가 뜨는 곳으로 가는 꿈을 꾸는구나. 이백아, 너는 푸른 시내에 고요히 낚시를 들이웠던 한 사람 생각이 나느냐? 누굽니까? 중국 최고의 낚시꾼, 강태공입니다. 강태공은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가 포악한 정치로 온 세상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을 때 세상을 바로잡을 큰 뜻을 가지고 재주를 기르며 때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써주지도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힘든 시절 술을 팔기도 하고 백정리를 하기도 했던 강태공은 늙음하게 위수의 지류인 반계에서 낚시를 들이우고 때를 기다립니다. 강태공 낚시법 어떻습니까? 바늘이 굽어진 것이 아니라 일자로 된 고든 바늘입니다. 그것도 수면에서 30cm 떨어져 있습니다. 내 낚시를 물을 수 있는 놈은 물어봐라, 이런 식이죠. 지나가던 나무꾼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거기서 뭐 하세요? 이놈아 보면 모르냐? 물고기 잡고 있지 않느냐? 아니, 그렇게 낚다가는 천년이 가도 피라미 한 마리 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강태공이 준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낚으려는 것은 피라미 따위가 아니다. 내가 낚으려는 것은 왕이다. 반개의 시냇가에 어떤 미치광이 노인이 해괴한 낚시법으로 왕을 낚으려 한다는 소문이 쫙 퍼집니다. 마침 은나라의 폭정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준비하던 주나라 문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병졸 하나를 보냅니다. 충성! 저희 대왕께서 배포자 하십니다. 강태공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물고기 좀 낚으려 했더니 새우 새끼가 와서 나를 귀찮게 하는구나. 병사가 돌아가서 상황을 아뢰자 이번에는 대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신도 피라미가 되는 수모를 당하고 돌아옵니다. 문왕이 기여기서 점을 치니 이번에 나가 잡을 짐승은 호랑이도 곰도 아니다라는 점괘가 나옵니다. 문왕은 3일을 목욕제계하고 큰 수레를 갖추어 직접 가서 강태공을 모셔다가 나라의 스승으로 삼고 천하의 일을 함께 도모합니다. 문왕이 죽은 뒤 강태공은 아들 무왕을 도와서 은나라 무도한 주임금을 타도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주나라 건국의 1등 공신이 바로 강태공입니다. 그가 반개의 시냇가에서 문왕에게 발탁될 때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0살입니다. 이백이 거듭된 좌절로 세상을 향해 칼을 빼들고 악을 쓰며 고함치던 바로 그 시절 그의 나이는 얼마였을까요? 40 남짓이었습니다. 이백아, 좌절하지 말고 마음을 다잡아 때를 기다려라. 다음 구절에서 언급한 인물은 주나라보다 앞선 왕조 은나라의 성왕 탕임금의 재상을 지냈던 이윤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거리, 폭정으로 온 천하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을 때 탕임금을 도와 거를 타도하고 새로운 은나라의 세상으로 만든 인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주나라의 강태공과도 같은 인물인 거죠. 탕임금이 죽은 뒤에도 4명의 군주를 모시며 약 50년 동안 재상으로 있으면서 은나라를 공고하게 만든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인물이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비천하게 여겨졌던 노예였지만 세상의 이치에 통달한 현자였던 그는 어느 날 자신이 배를 타고 해와 달이 뜨는 곳으로 가는 기이한 꿈을 꿉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새로운 천하를 만들고자 하는 탕임금이 그를 찾아와 대업에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유는 노예에서 역사상 불세출의 최고의 재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위대한 정치가요 군사가였던 강태공은 80노인이 되어 주 문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무엇을 그리 조급하게 굴 것이 있느냐? 내 나이 겨우 40이다. 강태공이 위수에서 낚시로 세월을 낚았듯이 너도 때를 기다려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상인 은나라 이윤을 보라. 그가 아직 노비의 신분이었으나 해와 달이 있는 곳으로 가는 꿈을 꾸고 결국 은나라 탕왕에 의해 발탁되어 최고의 재상이 되지 않았는가? 꿈을 잃지 말아야 한다. 분노와 원망의 감정과 인내와 희망의 생각이 이백의 가슴에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싱루난 싱루난 또 지루 찐난자이 행로난 행로난 다기로 그만제. 인생길 어렵구나 인생길 어렵구나. 수많은 갈림길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참으로 어렵구나. 꿈을 찾아가는 길은 참으로 어렵구나. 수많은 갈림길에서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건가? 좌절의 길로 가는가? 희망의 길로 가는가? 체념의 길인가? 인내의 길인가? 부정의 길인가? 긍정의 길인가? 되는 대로 흘러가는 길인가? 꿈을 쫓아 가는 길인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마침내 이백은 자신이 가고 있는 길,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장풍 포랑 회여시 주과 윈판 지창하이. 장풍파랑 회유시 하니 직괴 운범 제창해라. 대풍이 물결을 깨치며 불어오는 날이 분명히 오리니
구름 같은 돛을 높이 달고 넓은 바다를 거침없이 건너가리라. 희망의 길이요, 낙관의 길이요, 확신의 길입니다. 언젠가 파도를 일으키며 대풍이 불어올 날이 있을 겁니다. 그 큰 바람, 그 높은 물결 앞에서 사직과 창생을 실어 나를 배들이 모두 속수무책인 위태로운 시절이 올 것입니다. 그때 나 이백은 하늘까지 닿는 높은 돛을 가진 거대한 배가 되어서 사직과 백성, 나라와 역사를 싣고 그 거대한 풍랑을 헤치고 평화로운 피안으로 항해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주저앉아 탄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런 구름까지 닿는 돛, 억조 창생을 태울 큰 배를 만들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투자와 실패가 그런 돛의 크기를 키우는 일이었다는 확신을 갖고 더욱 정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꿈이 어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또 쉬이 이루어지는 꿈이면 그것이 어찌 꿈다운 꿈이 되겠습니까? 만난의 어려움이 있어서 비로소 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 모금 물도 한 숟갈의 밥도 넘기기 어려운 좌절이 있다 해도 이백처럼 가슴에 시퍼런 칼날 하나 독하게 숨기고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바람은 불어올 것입니다. 모든 돛을 준비한 자들을 위해, 모든 날개를 준비한 자들을 위해 큰 바람은 불어올 것입니다. 金樽敬酒斗十千玉盘珍羞这万千，听杯斗烛不能释，拔剑四顾心茫然。欲渡黄河冰塞川，将登太行雪漫山。闲来垂钓碧溪上，无负乘舟梦日边。行路难，行路难，多歧路，极难载。长风破浪会有时，直挂云帆济沧海。长风破浪会有时，直挂云帆济沧海。